안녕하세요. 비어소믈리의 송호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강릉에 위치한 버드나무 브루어리입니다.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2015년 만들어졌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조금 더 스타일 있는 맥주를 만들어 오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으로 피서를 오시거나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필수적으로 이곳에 들려서 맥주를 드신다고 들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방문하면 메뉴판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장에 놓여있는 여름의 라거라고 써있는 메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4.6도 정도, IBU는 21 정도의 쓴맛을 지니고 있는 맥주인데요. 이 라거라는 스타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맥주는 크게 에일과 라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맥주는 우리가 늘 흔하게 마시던 카스라든지 하이트라든지 테라라든지 이런 류의 맥주와 같은 스타일의 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 만들어낸 여름의 라거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그리고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 키워낸 쌀이 들어있는 그런 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예상하기는 했지만 올라오는 향들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향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하다, 파이니하다, 혹은 플로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몰트라는 재료로 맥주를 만들게 되는데, 이 몰트의 함량을 낮추고 쌀을 더했기 때문에 아마 몰트에서 오는 구수한 느낌은 조금 덜하지만 스토리가 여러 가지 담겨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맛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이 맥주를 처음 먹었을 때는 입안의 감도는 약간의 레몬향, 그리고 약간의 보리가 주는 느낌의 곡물향, 그 정도 느낌과 사실 탄산이 주는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잘 살아나고 있는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 마시는 이 라거가 아마도 바닷가에서 막 놀다가 지친, 그 더위에 지친 것들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음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맥주는 미노리 세션이라고 하는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아마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맥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버드나무에서 양조한 여러 가지 맥주들은 조금 스타일을 한 군데로 묶어보자면 무언가 같은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더라도 무언가 엣지 있게 아주 주목할 만한 요소를 넣은 게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노리 세션이라고 하는 맥주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넣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이 라거와 마찬가지로 쌀이 들어간 맥주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먼저 소개했던 라거라고 하는 스타일과 이 미노리 세션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라거 맥주는 굉장히 저온에서 발효가 되는 맥주이고요. 발효를 시킬 때 발효가 완료되면 이 효모들이 밑으로 쭉 가라앉아서 하면 발효 맥주라고 불리고요. 에일 맥주의 경우에는 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발효가 끝나면 효모들이 위로 뜬다고 해서 상면 발효 맥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혀 다릅니다. 앞서 소개했던 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몬 같은 향과 곡물향 약간 이외에는 다른 향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미노리에서는 뚜렷하게 시트러스한 계통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들이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라거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특징적인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시트러스라고 묶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향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귤이에요. 귤. 여러분 귤 좋아하시죠? 귤이라는 과일은 물론 시트러스에 속하는 과실이긴 한데, 여기서 느껴지는 향들이 호배 느낌도 잘 살아있어요. 무언가 되게 루즈한 느낌이 아니라
쓴맛이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릴 때 드링커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용성이 좋은 거를 드링커블하다고 하는데, 이 맥주 또한 드링커블함에서는 뭐 거의 만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드링커블한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메뉴판을 살펴보니까 배럴 흑마늘 스트롱 에일이라고 써있는 맥주예요. 사실 배럴, 흑마늘, 스트롱, 에일, 이 중에 어울리는 단어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는 굉장히 재미난 맥주이고 무려 한정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요 시즌 혹은 뭐 요 맥주를 만들었을 때만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맥주의 가장 앞에 붙은 배럴이라고 있거든요. 배럴은 오크통에다 맥주를 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배럴 무슨 맥주, 배럴 뭐 IPA, 배럴 스타우트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숙성을 시키게 되면 그 배럴에서 나온 배럴의 향미, 그 되게 뭐랄까요, 스파이시함이 묻어있는 나무향이랄까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나무향들이 이 맥주에 배이게 되고 그 배럴이 주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배럴에 숙성시킨 맥주가 굉장히 위스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맥주이고요. 사실 배럴 다음에 너무 의외의 단어가 붙어서 살짝 놀랐어요. 뭐냐면 흑마늘이에요. 흑마늘은 건강에 좋으려고 주로 먹는 식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배럴에 넣은 흑마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향을 맡아보니까 사실 흑마늘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네요. 스트롱 에일이라고 붙었는데, 스트롱 에일은 벨기에 쪽에서 만들어지는 도수가 높은 맥주를 스트롱 에일이라고 하고, 뭐 트리펠, 쿼드루펠 이런 공식적인 스타일이 있을 만큼 굉장히 도수가 높은 맥주를 뜻하는데, 이 맥주도 지금 알코올 도수를 보니까 약 7% 정도 되는 알코올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라거 같은 4도, 4.5도 정도 알코올을 지니고 있는 맥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알코올 함량을 지니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키한 느낌이 있네요. 오키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오키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고급스러운 오크통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달아요. 단 느낌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도수가 높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마시기 쉬운 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두 가지 맥주와 같은 맥주를 드시다가 요 맥주를 드시면 이거는 달콤하고 조금 특별한 향도 지니고 있고 조금 재미난 맥주인데 한 잔 더 먹어볼까 이러다가 취해서 훅 넘어지게 되는 그런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세 맥주 이외에도 즈무블랑이라고 하는 맥주가 또 있는데, 이 버드나무 브루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맥주 스타일을 약간 독창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약간 로컬의 느낌을 잘 살려서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브루어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재료를 사용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 뭐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는 마케팅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지역민들과 함께 좋은 맥주를 나누고자 하는 여러 가지 철학이 담긴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사 및 안주 메뉴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베이컨 스테이크라고 하는 메뉴이고요. 두 번째 메뉴는 참나물 프리타타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베이컨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저온 숙성을 거쳤고 직접 훈제를 했다고 해요. 뭐 감자튀김과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서 먹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나물, 혹시 아시나요? 참나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쌈을 싸 먹을 때 참나물을 넣어서 싸 먹기도 하고 참나물만 가지고 무쳐서 먹기도 하는 그런 메뉴인데요. 아마도 강원도의 청정 환경에서 자라난 참나물을 사용해서 굉장히 프레쉬하고 향이 매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주문해 보았습니다. 이 메뉴와 함께 맥주 샘플러를 시켰어요. 아마도 맥주에 관련돼서 조금 선택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러를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각 브루어리마다 가장 대표적인 맥주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를 그 샘플러라는 메뉴를 주문하시면 모두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노리 세션, 두 번째는 즈무 블랑, 세 번째는 하슬라 IPA, 마지막은 백일홍 레드 에일입니다. 이 4가지 맥주가 아마도 이 브루어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맥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맥주를 여러 잔 드시는 경우에는 도수를 낮은 것부터 점점 높여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도수가 높은 맥주부터 드시게 되면은 그 맥주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를 먹었을 때 아무 맛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도수가 낮은 것부터 차츰 높여가시면 되는데 정말 나는 맥주 한두 잔 갖고 승부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한 걸음씩 주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베이컨 스테이크라고 하는 메뉴 이름처럼 굉장히 베이컨처럼 짭짤합니다.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킨 만큼 기름기가 굉장히 적고 담백한 느낌이에요. 사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고기와 함께 어떤 맥주를 먹더라도 다 맛있으실 텐데 IPA 같은 맥주가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IPA라는 맥주는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 약자로 홉을 많이 넣어서 쓴맛이 높거나 혹은 굉장히 향기로운 느낌이 나는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아마 크래프트 브루어리의 맥주를 드시지 안 드셔보셨던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약간의 삼겹살의 느낌과 베이컨의 느낌이 섞여 있는 이 메뉴의 고기 부분과 같이 먹었을 때 고기가 갖고 있는 기름기라든지 혹은 약간은 퍽퍽하다는 느낌까지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한 약간 쓴맛을 보충시켜줘서 맛의 밸런스가 잘 맞게 되는 그런 원리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 조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기 메뉴와는 IPA가 어떠실지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나물이 들어있는 프리타타라고 하는 메뉴인데 안에를 살짝 열어보면 계란 지단 같은 참나물이 많이 들어있고요. 파프리카와 건포도와 이런 여러가지 견과류들이 들어있는 메뉴예요. 바깥에 감싸고 있는 얇은 계란 지단 같은 느낌이 계란이라기보다는 팬케이크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을 주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다소 퍽퍽할 수 있는 느낌인데 거기에 발사믹 소스를 드리즐해서 안에 들어있는 견과류나 건포도나 참나물 같은 여러가지 채소들이 잘 어우러져서 입안에 씹는 재미가 좀 있게 해주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미노리 세션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에일 맥주 중에서도 드링커블함에 초점을 맞춘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니까 얘만 먹었을 때 느껴지는 약간 퍽퍽한 느낌이 좀 줄어들고 맥주가 주는 청량하고 굉장히 밝은 느낌이 더해지면서 둘의 궁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이 맥주를 얘가 보완하고 이 음식을 맥주가 보완하는 그런 좋은 페어링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백일홍 레드 에일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입 안에 넣고 같이 저작해 볼게요. 이 백일홍 레드에일 같은 경우는 나머지 맥주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좀 매력적인 산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산미가 메뉴에 높낮이를 주면서 조금 더 재미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메뉴 페어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이 메뉴를 먹을 때는 백일홍 레드 에일을 단품으로 시켜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 맥주들의 특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각각 다 개성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부가물을 집어넣던 스토리를 집어넣던 굉장히 그 맥주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가 살아있는 느낌인데 메뉴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베이컨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처럼 굉장히 짭짤한 간이 되어 있고 저온 숙성을 시킨 만큼 굉장히 기름기가 쭉 빠지고 좀 더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돼지고기 메뉴였고요. 참나무 프리스타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팬케이크인가? 아니면 계란에 무언가 싸서 먹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샐러드인가? 이 세 가지가 착각이 들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메뉴라서 사실 메뉴 하나하나 이 두 가지 메뉴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뉴 어떤 거를 시키셔도 이 브루어리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녹아있는 메뉴가 아닐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맥주를 드실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나요? 아마도 지금까지는 치킨에 맥주 혹은 뭐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텐데 조금 더 재미있는 조합들을 찾으면서 맥주를 드시는 것 혹은 뭐 음식을 드시면서 좋은 조합을 지니고 있는 맥주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감자튀김 좋아하시나요? 감자튀김은 뭐랑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메뉴가 아닐까 싶어요. 블랑은 벨기에식으로 해석된 밀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약간의 화장품 같은 향이랄까요? 그래서 과일 같은 느낌과 꽃향기 같은 느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맥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독특한 향들과 달콤한 느낌이 어떤 분들은 안 어울린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감자튀김의 정수를 느끼시려면 그냥 즈무블랑과 함께 즐기시는 감자튀김은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